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매매 거래랑 빌딩 매매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잔금까지의 이행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특약 사항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빌딩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빌딩 매입 절차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컨셉 잡기 단계로 정해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측면에서 월세 수익일지 아니면 투자 수익일지 어느 쪽에 집중을 할지를 좀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옥같이 직접 사용의 목적으로 빌딩을 매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연면적을 사용하실지, 그리고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실지 아니면 일부만 사용하시고 일부는 임대를 줄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 개인 매입이냐 법인 매입이냐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에게 어떤 쪽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1단계 컨셉 잡기 단계에서 결정을 하시고 2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가 규모 정하기 단계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 규모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대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실행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대출 여건은 물건에 따라서도 다르고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도 유동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10억대의 현금을 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80억 정도의 현금을 투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부채 비율을 좀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해지면 빌딩 매매가 기준으로 얼마까지의 물건을 검토해 봐야겠다 라는 게 정해지게 될 겁니다. 다음 3단계는 지역 정하기 단계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던가 거주지 근처로 빌딩 매입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그 지역 위주로 물건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수익이 잘 나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있는 지역, 지하철 개통과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있다 하면 해당 지역, 이렇게 연고와 상관없이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검토하실 때는 가능한 지역 범위는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넓게 검토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중개인 찾기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조건을 정리를 했으니까 물건을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좋은 중개법인과 좋은 중개인을 만나는 겁니다. 요즘에는 빌딩 매매하는 중개법인도 워낙 많아졌고 중개인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선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원빌딩 부동산 중개법인 같은 좋은 회사를 찾아가셔서 중개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가 좀 잘 통하는 중개인이 있으면 관계를 형성하시고요. 이 중개인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가까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인들이 아무래도 정보의 최앞단에 있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가장 먼저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개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물건을 접했을 때 나랑 인간적으로 좀 관계가 있고 매입 의사도 적극적이고 이런 손님들이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손님들에게 먼저 이제 브리핑도 할 거고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빠르게 접하고 싶다 하시면 중개인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관계 유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빌딩 매물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5단계는 이제 현황 파악 단계입니다. 부동산이나 중개인들한테 받은 물건 자료를 보다가 괜찮은 물건이 있을 때 현황 파악을 좀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 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 정도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권 관계와 이외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빌딩에 어느 정도의 대출이 지금 실행이 돼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는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위법 건축물이나 위법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마쳤으면 6단계 임장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실물을 검토하시는 시간인데요. 실제 현장에 방문을 해서 건물의 노후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임차인들이 건물을 실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임차 현황이 중개인이 준 자료와 맞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장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권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아침, 점심, 저녁, 평일과 주말 이렇게 그 상권에 따라서 특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장 과정에서도 중개인들을 적극 활용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동행 답사를 좀 요청을 하셔서 현장을 같이 보면서 건물에 뭐 특이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중개인이 생각하는 이 상권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도 좀 청취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물 내부 답사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중개인한테 요청을 해서 협조를 좀 구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단계는 매입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선은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질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로 정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뭐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잔금 90%로 매매 대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중도금을 정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잔금 시점에 대출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금 투입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쪽에 자금 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체크를 해서 중도금 비율을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8단계는 잔금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매매 거래랑 빌딩 매매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잔금까지의 이행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특약 사항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특약을 통해서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을 전체 명도를 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철거를 통해서 건물 전체를 멸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특약사항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이때 중개인들이 개입을 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개인들과 잘 소통해서 잔금까지의 단계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주가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더 세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빌딩 처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